이렇게 좋은 영화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또 더 깊은 이야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또 와주셨습니다. 병규리 감독님과 성소수자 부모 모임의 나비님,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저희는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이나 소감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이크는 저희가 하나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은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제가 호명만 했는데 감독님부터 이렇게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이거 네. 올려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분홍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변규리입니다. 오늘 그 전주에서 이제 같이 이제 상영해 주신다라고 연락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여기를 왔고요.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젠더 페노미틱 에이섹슈얼로서 트랜지션 마치고 현재 FT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결이의 엄마 부모모임에서 나비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게이 아들을 둔 엄마고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에 여기 전주에 왔었어요. 그래서 전주 이번에 또 오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를 들었는데 역시 영화에서 봤던 우리 나비님의 소개가 여기서 실전으로 들으니까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 채팅방에 많이 들어와 주시긴 하셨는데 아직 질문이나 소감을 다 따로 남겨주시는 않으셨네요. 생각을 해보시면서 차근차근 남겨주시고요. 먼저 제가 이 세 분께 각각 질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규리 감독님부터 제가 약간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성소수자의 당사자 이야기는 제가 몇 편의 영화를 통해서 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연분홍치마에서 했었던 3FTM이나 또는 그 레즈비언 정치도전기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다음에 종로의 기적 같은 영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소수자 자녀들의 커밍아웃을 받는 부모들의 다큐멘터리라니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 좀 어떻게 만들게 된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 관한 이제 영화를 계속 만들어 오다가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용산 참사나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나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뭐 안녕히어로 두 개의 문, 공동정권, 플레이온과 같은 작업들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을 때 왜 그랬었냐면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찬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동성애를 이제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토론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후보께서 이렇게 그 공중파 어쨌든 그 방송에서 어쨌든 나는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거론했었고 사실 후보로서 그것이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가의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내부에서는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해야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성소수자 부모모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부모 모임 활동을 좀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다라고 먼저 요청을 주셔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시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홍보 영상 제작팀으로 이제 갔었는데 저도 이제 촬영 현장에 그렇게 갔었고 그때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한편으로는 이제 성소수자라는 것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모르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이렇게 되게 지나가는 말들로 나도 모르게 내 아이 앞에서 했던 어떤 성소수자 당사자들을 향한 혐오의 발언들 뭐 내 주변에는 없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가벼운 이야기들이 나의 자식한테 어떤 면에서는 상처가 됐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또 겪고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그냥 원래는 되게 일상적으로 뭐 아들내미 뭐 여자친구 있어? 이런 질문들에 그냥 일상적으로 뭐 없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커밍아웃을 받고 나서 나는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되게 아주 일상적인 그런 고민들이 당신들의 혹은 이제 성소수자와 관련돼서 되게 많이 여러 결로 혐오에 어쨌든 당사자들이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구나라는 것들도 부모님들이 점점 알아가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성소수자 이야기를 할 때 부모의 위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연분홍 치마와 이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함께 이 영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분차분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충분히 아실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소감처럼 남겨주셨어요. 영화를 볼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듯하대요. N차 관람하셨나 봐요. 집이란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행하는 수많은 일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벌이는 인권 침해들 진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잘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나비님에게서 제가 나비님과 한결님 얘기 보면서 되게 울고 웃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비님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엄마인 나비님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또 직장인이나 열린 전문가로서의 어머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되게 저는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다큐멘터리에 출연을 결심하시기가 너무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연을 결정하게 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했을 때는 저희를 주연으로 찍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 부모님들을 많이 찍었어요. 생애사 인터뷰를 다 하셨고 안전문자가 생애사 인터뷰를 할 일이 이렇게 비상을 울릴 일인가요? 그리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고 이거 어떡하지? 비상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안전문자가 저희의 관객과의 대화를 이렇게 환영할 줄 모르고 다들 졸다가 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4년 동안 찍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장면들이 통편집됐고 최종적으로 비비안님과 저를 이렇게 영화에 나왔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영화가 조금 나올 거니까 또 우리가 뭐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또 감독님이 중간에 한 2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나비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세요. 해서 그럼요. 우린 모두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저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전라도 말로 저렇게 세게. 어쨌든 그래서 오히려 또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소방공무원인데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거 되게 조금 좀 까다롭게 생각하시거든요. 모든 촬영은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허가를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 대부분은 허락을 안 해주시죠. 공식적인 어떤 홍보성 영상 아니면 허가를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허락을 구하기보다는 용서를 구하죠. 허가 안 받고 그냥 일단 찍었습니다. 일단 찍고 영화 나와서 뭐라고 하면 징계 하나 먹고, 뭐라고 이제 안 할 정도로 조금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징계 먹었으면 징계 먹었다고 또 한마디 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영화가 또 원체 평도 좋았고, 그리고 또 저희 상부에서도 소방청에서도 또 제가 지금 올해 7월부터 소방 노조가 처음 생겨서 지금 서울에 가 있는데, 몇 달 전부터 소방 노조 전임위원장을 하느라고 되게 만나는 국회의원들이랑 청장님이랑 요즘 광폭 행보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짰어요. 허락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관공서 안에서도 계속 가시화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조심스럽거나,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욕먹는 것보다도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변화든 그 편안하고 아무의 평온을 깨지 않고 그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변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반드시 어떤 갈등 요소나 누군가에게 논란거리를 주고 그러고 나서야 바뀌는 거지, 그냥 제가 어떤 스크래치도 안 나고 나는 아무에게도 말 듣지 않고 그러고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건 좀 무리한 욕심인 것 같아서, 그걸 좀 과감하게 드러내고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 일환으로 영화도 찍었습니다. 지금 비비안 님도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러우셨지만 결국은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서는 계속 이런 어떤 아이의 인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뭔가 어긋나고 이건 뭔가 잘못됐잖아요. 저희가 못 느끼니까 그러고 살았지만 느끼고 나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바뀌려면 어떻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부터 바꿔야겠구나. 이 질문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바꿀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면 왜 그동안 내가 살 때 어떤 선배들은 바꾸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질문을 하는 나부터 좀 뭔가 변화의 물결에 먼저 설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화에 조금이든 많이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비비안 님도 저도 좀 적극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통편집이라는 말에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위원장님을 하실 만한 배포와 그러니까 비바람이 약간 자기를 성장시킨다고 하더니만은, 네. 사실 이 영화 덕분에 전라북도가 그 뭔가 인권으로서 조금 더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맞습니다. 받게 된 것 같아요. 다 나비님 덕분입니다. 이제 하늘님께 질문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성소수자 부모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데 성소수자 부모모임이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 이제 주목을 했던 게 이제 나비하고 비비안님인데, 전 되게 이 영화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비비안님이 커밍아웃을 받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이 성소수자 부모모임 그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다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기획이 됐는 건지, 부모 모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영상에 참여하시게 되었는지 이 얘기를 하늘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지금 이 행사의 주체가 전주시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정말 공무원? 제 남편도 공무원으로 한 10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지만, 제 남편은 충북 독청과 시청을 거쳐서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주로 오면서, 여보, 전주시청에서 이런 행사를 한대. 충북 독청과 시청 뭐해? 분발을 해야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고 나 전주시청 갔다 올게. 이제 이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작하는 이 한 걸음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요. 이게 쉽지는 않았고 큰 용기를 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비비안님 공무원이시면서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 집안을 다 탈탈 털어서 내 직장을 다 보여주고 하는 그 과정이 보통 용기가 없으면 감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는 직장에서 본인이 또 이제 직장에서 이제 연대 그리고 내 개인적인 내 개인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새로운 것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이제 보아지는 그 시각 이런 게 모여져서 이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그 엔딩 크로즈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커밍아웃 어떤 분들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 이렇게 보시는 때마다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봤지만 어느 때는 마지막 장면이 감동스러웠고 어느 때는 이제 비비안님의 말씀이 감동스러웠고 또 나비님의 말씀이 감동스럽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활동하시는 그 활동가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가 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께 제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영화 촬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활동가 분들이 모두 다 흔쾌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활동가 부모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제 더 많은 활동가 분이 또 이제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마지막에 그 모습들 그런 것이 정말 이렇게 앞으로 정말 그 환한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활동가 마인드가 그리고 그 교육 퍼레이드 할 때 이제 부모 모임의 활동들이 이게 간간히 나오잖아요. 너무 멋지네요. 그러니까 저 이 부모 모임 이 활동들 보면서 이렇게 세대 차가 있잖아요. 부모 모임 이거 활동하는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예전에 학생운동할 때 민가의 어머니들이 생각난다 막 그러면서 집회 때 어머님 나오실 때마다 그게 울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또 장애인 활동하셨던 분들은 또 장애인 부모님 부모 모임 분들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부러우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그 당사자 활동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당사자가 돼가는 과정을 굉장히 보는 게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기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픈 채팅방이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조금 읽어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도 알고 성소수자 이야기에 대해서 열린 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불편한 감정이 나서 실제가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불편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시간을 가지라고 이런 영화가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운주 풍경님이 한결님 성별 정정 재판 관련해서 서울법원과 부산법원의 판결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판사의 성향 때문이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전해주셨어요. 아까 한결님이 영화에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잠깐. 네, 정말 서울에서는 기각 2개였고요. 6개월이 걸렸으면서 저희가 한 4개월 동안 약간 조금 침울해 있다가 군산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군산은 처음에 저희가 서울에서 있을 때는 군산이 지방이고 저희도 그런 편견이 있었죠. 서울이 조금 더 큰 도시니까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완전 꽝이었고요. 군산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 작지만 뭐 별로 선택 여지가 없어서 그래서 했는데 오히려 군산에선 2개월 만에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판사님께서 아직 사회가 그렇지만 조금 더 당당하게 사셔라 이런 말을 듣고 저게 정말 판사마다 달라요. 그리고 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판사가 조금 지방마다 돌지만 그 판사가 있는 데가 조금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죠.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변영주 감독님이 이제 농반 진반으로 퇴직하면 자기는 은퇴하면 군산가 살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판사 또 이런 소방관이 공무원으로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 보면 3T 이론이라고 해서 잘 사는 동네에는 게이들이 많다. 왜냐하면 좀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게이들이 많다. 왜냐하면 거기는 괴짜들이 많아야 그런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괴짜들은 자신이 받아들여질
지역을 찾아다닌대요. 그런데 이 게이들이 많이 있는 동네가 더 포용적이라는 거죠. 어떤 종류의 천재성이나 교자도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래서 거기로 가고 그래서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테크놀로지, 탤런트, 그 다음에 톨레랑스, 관용 이런 형태로 3T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그런 지역으로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 적어주신 말씀처럼 저도 좀 낯설었죠. 그런데 보통 어느 문화권이나 5%에서 10%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성소수자가. 그래서 5%만 해도 우리나라 250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제가 공무원인데 우리나라 공무원을 120만 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역 군인이 6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다 합해서 180만 명이죠. 우리 주변에 공무원과 군인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소수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요? 그건 아마 아무도 주변에 성소수자를 못 봤다면 나는 성소수자에게 그만큼 안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또 한편으로 통계적으로 그중에 10%는 논바이너리, 젠더큐어, 트랜스젠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우리나라도 25만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 주변에선 진짜 있거든요.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 저는 중학교 때 이제 레즈비언 친구를 만났으니까 저희 아이가 레즈비언이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후에 트랜스젠더인 걸 알았지만 제가 성소수자 부모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정말 제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한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 당신은 그래 어떤 그런 모습이 조금은 있었지만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 주변에도 내가 이렇게 있었는지 몰랐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나서 알기 전과 사람이 다른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영화를 보신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비님이 정말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쭉 남겨주셔서 계속 또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트 뽕뽕 라이언님이 보내주셨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소수자로 살아가는 차별과 압박도 있지만 자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수용하고 품는 모습이 저까지 마음이 깊어지고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에 대해서 곱씹게 되었고 나비님과 비비안님 같은 친구, 동료 시민 같은 한 명의 동등한 관계로 살아가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부모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녀를 포용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절감했는데요. 질문은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소수자 부모로서 위치가 자기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녀분들이 성소수자인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듣고 싶으시다는 얘기인데 한님이 저는 정말 단언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제 아들이 게이여서 정말로 저는 감사하고 제 인생에 이제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가 있는 사람이고 이제 황혼 노년기를 막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제 삶이 잘 정리가 되어야 내 삶을 잘 정리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제가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 시각을 확장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확장하고 시각을 넓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제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아마 보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이 시기에 정말로 제가 봐야 할 것을 보게 만들어준 게 성소수자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권 활동을 하는 거고 인권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지내는 삶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뀔 수 있고 여기 지금 나비님, 비비안님 다 내 삶이 더 확장됐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 감사하고 성소수자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그 이민님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고 웃었다고 볼 때마다 느껴지는 감상이 달라져서 이분도 N차 관람이시네요. 네, 좋기도 하고 특히 키오문화 축제에서 밝게 웃고 계시는 모습에 화면을 보고 있는 저까지 웃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정다루님은 부모 모임에서는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까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부모로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동료로서 여성 혹은 혹시나 성소수자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나요? 성소수자로서라든지 그 외의 다른 정체성으로라도 자녀분들과 연결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까 이제 비슷하게 답은 해주셔가지고 이따 이렇게 몰아서 비슷한 질문 있을 때 함께 다시 드릴게요. 이제 감독님께 질문 두 개 연달아 같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비비안님께서 쿨한 엄마가 될까요? 되게 굉장히 무슨 포인트가 있으시더라고요. 인터뷰 장면을 보면 커다란 핀을 머리에 꽂고 피아노 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어떤 기획으로 만들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아마 그 예주님이 자기 연애 상대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잘 받아들이겠다면서 막 큰 다짐을 하시면서 피아노를 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하고요. 그 한결님이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오픈미 키워이시기도 한데 영화에서는 힘들어하는 부분만 보인 것 같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요. 혹시 편집 부분에서 일부러 의도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부모 모임 분들보다 나비님과 비비안님을 주연으로 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 감독님께 쭉 갔습니다. 네. 그 GV 다니다 보면 나오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 비비안님 뭐 피아노 치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GV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비비안님이 이제 그 장면을 보실 때 처음 보실 때 약간 억울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왜냐면 이렇게 촬영하시는 걸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가게 되면 이제 주인공분들이나 혹은 당사자분들을 찍고 있으면 이제 촬영할게요 하고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럴 때 촬영을 하는 것을 인지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는 비비안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 것은 사실 예주님을 그날 촬영하러 갔던 거였어요. 근데 비비안님이 뭔가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아노를 이제 배우고 있는 상황이셔서 뭔가 열중해서 치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인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비비안님 빼달라고 꼭 넣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 모임 전체 분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시사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영화가 극장에서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상영하기 이전에. 근데 그때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모셔서 상영을 할 때 이제 그 장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너무 인간적이다. 꼭 빼야 될 필요는 못 느끼겠다. 오히려 더 비비안님과 친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한결님에 관해서는 이제 한결님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한결님의 모습이 좀 뭐랄까요 모든 어떤 한결님의 이야기가 다 고루고루 담기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결님을 촬영을 하면서 사실 되게 그런 친구분들이랑 같이 어떤 동아리 같은 팀에서 춤을 추시거나 이런 장면들을 혹은 공연을 하신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몇 차례 촬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편집본에 어떤 그런 장면들을 좀 넣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결님의 이야기 중에서 그런 뭐 성별정정을 하거나 트랜지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을 주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내부 안에서의 결정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트랜스젠더 배제나 혐오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비님이 또 인터뷰를 길게 해주셨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과정까지 한결님의 어떤 충분한 맥락들이 설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야 이제 한결님이 어떤 세상 속에서 사실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혹은 제가 본 것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나비하고 비비안님을 선택하신 아. 나비님, 비비안님을 이제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하늘님도 되게 많이 촬영을 부탁을 드렸었고 막 요청을 드렸었는데 통편집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사실 그렇게 편집본을 다 보여드렸을 때 우선은 그 다른 부모님들이 왜 내가 빠졌느냐라고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받아들여 주셨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 그 비비안님의 그 파트너이신 그 앞치마 입고 지미님이 나오셔서 이제 요리하시는 지미님이 한 번 약간 나는 이제 인터뷰에서 울기까지 했는데 왜 나를 빼냐라고 그렇게 많이 찍어놓고선 그 앞치마 입은 장면 그거 하나 넣었냐 막 이런 식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다른 부모님들이 되게 잘 받아주셨고 처음에 이제 부모 모임에서 이제 부모님들을 찍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부모 모임에서 되게 주로 활동하시는 운영위원분들을 다 생애사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님 댁에도 찾아갔었고 다른 부모님들 댁에도 이제 찾아가서 생애사 인터뷰를 했었는데 다른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때 나비님, 비비안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꽂혔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나비님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던 부분들도 있고 그 생애사 인터뷰 안에서 되게 젊었었던 시절부터 지역에서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활동해왔던 그러니까 가폭 피해 여성들을 좀 도와서 자기 집에서 이제 거주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활동들도 해와 주셨었고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관련한 어떤 인권 활동들을 계속 해오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쨌든 되게 진보적인 엄마 혹은 진보적인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식의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트랜지션을 지켜봐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한발정정을 조력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또 자신의 세계관을 좀 확장해가고 또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지켜보고 그걸 또 이야기로 전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비비안님 같은 경우는 되게 카메라 앞에서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비비안님이 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되게 솔직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어떤 뭐랄까 검열이나 이런 것들 없이 자신의 감정을 되게 바로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관객분들에게 되게 그 마음을 전하는데 좀 좋은 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비비안님과 라비님을 그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네. 우리 그 예수님의 관종은 어머님을 닮은 것이 아닌가. 어머님하고 되게 그 캐나다 퀴퍼에서 너무 비슷하게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 해맑으셔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자 뒤에 또 감상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 서희님이 제 친구가 동성애 레즈비언이라 친한 친구 생각이 많이 났다고 몇 년 뒤에 결혼식 올린다고 했는데 꼭 가서 축하해줘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생락을 제대로 배웠다면 인간이 반드시 여성과 남성만 있다는 게 되려 에러인 것을 아는데 말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똑똑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성소수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참 많이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에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니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같은 분이 나비님 정말 멋진 사람 영화 보는 애 반했다고 어떡하죠? 반했다고 하시네요. 사인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비님은. 그리고 부모로서의 입장, 역할만이 아닌 한 개인의 삶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으로 봤다고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관객분들도 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어떡하죠? 순서를 잘못 알아가지고 영화를 아직 못 보고 스포일러를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관객과의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 영화를 보시는 그런 영화가 굉장히 확장돼서 보이실 것 같다고 앞에 계신 세 분 다 존경스럽다고 멋있는 영화 기대하겠다고 저녁에 꼭 보고 가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나비님에게 반하신 분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간에 대한 몰이해가 높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어떡하지 이 질문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나비님, 한결님 소개하실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판섹슈얼, 폴리아모리 등 정체성을 이제 그 뜻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아이의 정체성이나 뭐 여러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는 알고 다른 정체성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 처음에는 LGBTAIQ 외에 뭐 외국에선 60 몇 가지로 한다더라. 또 최근에는 뭐 600 몇 가지로 한다더라 그러는데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정체성을 자꾸 범주화해서 몇 가지로 한다는 건 그냥 이해하기 편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정체성은 인구 숫자만큼 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나는 내가 규정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남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려고 자꾸 범주화시킬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그러면 물론 저희 아이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알지만 지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떤 정체성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뭐 굳이 너를 설명해봐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다만 본인이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조금 지나서 부모에 와보면 자식이 부모의 스승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50 넘고 60 넘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내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알려고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동안 아는 세상만으로도 버겁다고 생각할 텐데 충분하다고 생각할 텐데 최근에 이 영화 나오고 나서 트위터에 이렇게 어떤 분이 쓰셨는데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커밍아웃이란 부모를 지레짐작하지 않고 자식의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것. 그게 성소수자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부모가 항상 뭐 매번 단번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비비안님이 집에 가면 항상 우리는 선물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게 폭탄처럼 느껴졌지만 우린 선물을 받았다. 그 덕에 나의 세계가 확정되고 또 내가 내 자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도 가족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이름을 바꿔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가족을 통해서 여기를 오긴 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걸로 보다 더 괜찮은 어른, 괜찮은 사람, 괜찮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모라는 이름은 계속 남아있으면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식의 이름을 잘 외운다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건 상대가 내 자식이든 누구든 상대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이죠. 그 이상의 뭐 너는 꼭 그거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현답을 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전 비혼으로 지금 이제 50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름으로 처벌받는다는 게 뭘까? 그랬을 때 가장 일상적으로 대하는 거는 네가 누군지 설명해봐 라는 질문. 너는 왜 결혼을 안 했니? 라는 질문을 받는 거. 너는 왜 성소수가 되었니?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차별의 시작이라는 거를 이렇게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질문이 지금 잠시 멈췄어요. 그러시면 지금 질문을 하실 동안 제가 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하늘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감독님 영화를 잘 만들어주신 것도 있고 막 우울하지 않고 재밌고 흥미롭고 눈물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여기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되게 인기가 많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영화 이후에 큰 변화 없어요? 막 갑자기 막 회원님들이 급증한다든지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후원 회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좀 금액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참 이게 그거는 정말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그리고 우리들이 좀 더 많은 활동을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이 영화 나오기 한 2년 전, 3년 전인가? 그때 이제 저희가 커밍아웃 스토리라는 이제 책을 냈어요. 부모님들이 12분이고 당사자가 14분 해가지고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또 그 해에 세종 우수도서로 또 선정이 되었고요. 대학에서 인권에 관심 있는 그 대학 교수님들이 그 책을 이제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이 책을 보고 이제 레포트를 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성소수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려고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참 많다는 거. 그래서 인권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책이 교재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어쨌든 세종도서에서도 우수도서로 됐고,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이제 공영 방송에서도 자주 나왔었어요. 근데 나오면은 그 방송은 대상을 타든가 아니면 PD상을 타든가 정말 그래요. 그리고 뭐 거리의 만찬에서는 또 상을 3가지나 받았고, 뭐 국제 엠네스티에서 이제 국제 언론상도 받았고, 이제 그러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여기 전주까지도 와가지고 이렇게 전주 시청에서 이런 움직임이 다 모아져서 차별금지법으로 향해 가는 길이거든요. 너에게 가는 길이듯이. 예, 그렇듯이 그 길이에요. 예. 그래서 그 길이 앞으로 크게 확장될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제 거의 나비님이 하기 임계점에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도 당연히 이거는 돼야 되는 문제죠. 제가 답이 적절했나요? 너무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어떤 부모 모임, 물론 다들 부모 모임은 훌륭하시겠지만 진짜 너무 활약을 대단히 잘하고 계시고, 또 그냥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진짜 아까 이름을 바꿔야지도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라는 생각, 인권 활동가로서 전혀 소색이 없는, 소색이 없다기보다 앞서가시는 모임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 앞으로도 후원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회원도 이제 급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 뒤에 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이 세 분이 어디에서 지금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영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비비안님께서 나라가 참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남는다고요. 매일매일 전국 곳곳에서 영화 상영과 GV를 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까지 국회 농성장에 계시다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쟁 중이십니다. 건강 챙기시고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네, 이거 남겨주셨고요. 시끄러운 반대자들도 언젠가 자신들의 모식이 부끄러울 거라고, 학교 교육이 좀 더 용감해져야겠다고,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 여기 능력자분이 계신가 봐요. 이게 정다루님이 두 분의 그림을 네, 여기 오픈 채팅방에다 손을 들어 앞에 계시네요. 역시 우리 하늘님의 리액션이 이따가 사진 좀 네, 너무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가 성소수자라고요. 가정 누구에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을 무서워하고 앞으로도 절대 못할 것 같다고 말하거든요.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두 분이 같이 해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자주 와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고,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부모님께 커밍아웃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커밍아웃을 안 하고 평생 사셔도 그것이 부모를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만 할 상황이거나 꼭
하고 싶다. 내가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힘들다. 그러면 또 하시게 된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준비는 어떤 준비냐? 부모님이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셔도 내가 쓰러지지 않을 준비. 이를테면 뭐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있어서 따로 나가 살 수 있다던가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다거나 부모가 상처 줘서 내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 정서적인 독립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커밍아웃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행히 커밍아웃을 해서 처음에 부모님이 좀 놀라셔도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있는 부모님 같으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부모님께 너무 죄책감 갖거나 미안해하지 말고 안전이별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권해드리죠. 그리고 또한 내가 커밍아웃을 해서 부모님이나 가족의 평온을 깨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평온을 깰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나의 존재는 부서지잖아요. 커밍아웃을 내가 견디다 더 이상 못 견뎌서 할 정도인데 그걸 부모님한테 평온을 깰까봐 못하면 내 존재가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커밍아웃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잘 받아주시면 좋은데 부모님이 또 더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기회인데 그 선물을 부모님이 버려버리시면 그건 부모님의 문제이므로 나의 죄가 아니므로 저는 당사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너무 죄책감하지 마시고 또 부모님한테 버림받기 전에 부모를 먼저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만 자식이 커밍아웃 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저희가 종종 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본인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본인이 안전할 때 하셔라. 그리고 어떤 상황이 돼도 본인의 안전을 찾고 거기에 따른 부모님과 이별을 한다거나 떨어진다는 데에서 부모님이 혹은 나에 대해서 뭐 협박을 하거나 굉장히 집착을 하거나 어떤 원망을 하셔도 절대 그걸 나의 죄책감을 갖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가장 소중하니까 본인의 존재는 소중하고 우리 성소수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스천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귀함의 일부다. 그래서 저희 성소수자 자식들을 당사자들을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스페셜 에디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의 존재를 좀 당당하게 그것도 가능하면 압도적으로 당당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나비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 다 하셨는데 저도 그 말은 하고 싶어요. 경제적 독립과 그다음에 내 정서적 독립이 되었다고 내가 되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좀 거부하는 말씀을 하더라도 좀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됐을 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그렇게 부모님한테 꼭 내가 커밍아웃 하라고는 저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분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기절할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못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모님 기절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 그거는 안심하시고요. 다만 부모님들도 이제 커밍아웃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제 부정은 해요. 왜냐면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전혀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 부정하고 뭐 이제 죄책감도 갖고 뭐 이제 분노도 느끼고 그러다 나중에 수용하고 이제 받아들임 이 기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단계지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상처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좀 여러분께서 좀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부모님들도 이제 커밍아웃을 받으면은 내가 수용의 단계까지 가는 게 평균 한 뭐 1년 반, 뭐 1년에서 2년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 모임을 모시고 온다.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검색을 해봐서 부모 모임을 찾아서 저희를 만약에 찾아온다. 그러면은 저희 모임이 한 3시간 과정을 3시간을 하거든요. 3시간에 바뀌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 2년 걸리는 문제가 몇 시간이면 저희 모임에 오시면 그래요. 오시기만 하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있고 나비님도 있고 비비안님도 있고 또 다른 활동가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면 박해지십니다. 네. 아 정말 송소수자님 부모들은 얼마나 다행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은 진짜 어디든 딱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있으니까 언제든 2년, 1년 걸릴 거를 3시간이면 충분히 이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당사자분들이 되게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하더라도 이런 곳이 있으니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분 압도적으로 당당하라는 말 되게 멋있다는 얘기 여기 저도 되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은 돌아가시지 않지만 본인은 부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보면서 너무 이제 밝고 재밌었는데 그 3TM 하고 나서 거기서 가장 밝고 예뻤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뒤로 얼마 지나냐 자살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았는데 사실 이걸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큐퍼가 빨리 부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전국이 좀 왜냐면 1년에 딱 하루 좀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다. 친구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리고 또 뒤에 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감독님께 질문요. 다큐 제작 과정은 카메라를 든 관찰자의 입장에서 출연자들의 일상을 가장 가깝게 공유하는 과정일 텐데요.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어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지난 작업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나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너에게 가는 길이 이제 두 번째 장편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인물 주인공들의 어떤 삶에 되게 깊숙이 들어가서 촬영을 한 것도 이 영화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플레이온이라는 장편을 했었지만 그 장편은 촬영 기간이 또 이렇게 길지는 않았었고 그 SK 브로드밴드 이제 그 인터넷 설치 수리 기사분들의 신생노동조합을 만드셔서 파업하시는 그 과정을 팟캐스트 라디오 형식으로 이제 영화를 만든 것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인터뷰도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되게 다대다로 약간 여러 명이서 이제 토크를 하는 방식으로 또 인터뷰 촬영들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현장 촬영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댁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직장 안에 되게 깊숙이 물론 거긴 직장의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촬영을 했던 것은 이 영화가 처음이었는데 이제 플레이온을 만들면서 조금 저한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약간 개인에게 조금 더 집중해봤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그 영화는 이제 사건 위주의 이야기로 이 영화가 좀 전개가 되고 그 나름의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그 다음 장편은 약간 개인들의 어떤 되게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좀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부모 모임의 어떤 활동상들을 찍으면서도 이제 그 각각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나 혹은 당사자들의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개인적으로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동년배가 아니어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좀 전개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예준님과 한결님, 성준님과 같은 그 세대와 오히려 심적으로는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극복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까도 이제 나비님도 하늘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처음에는 어쨌든 내 자식 때문에 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후에 이 활동을 점점 하다 보니까
성소수자 부모라는 어떤 고유의 정체성이 생기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셨었는데 그것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내가 꼭 이걸 부모의 어떤 위치에서 이분들을 그려낼 이유는 없겠구나. 또 하나의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야기가 전개되긴 하지만 어쨌든 성소수자 부모라는 어떤 그 위치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접속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다니시는 직장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이런 모습들도 좀 찍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터뷰 같은 것들도 조금 그 질문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진짜로 경규리 감독님의 다음 영화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더 확장되셨을 때 더 좋은 이야기를 담아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됩니다. 아까 두 분이 그 아까 성소수자에게 조언한 그 얘기를 듣고 좀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그 질문하셨던 분이 부모님에게 더 넓은 세계를 선물한다는 말은 감동적이었다고 방금 해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오늘 친구에게 전화로 전달해야겠다고 두 분 감사하다고 남겨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6시 7분이거든요. 6시 10분까지 맞춰야 돼요. 제가 사다 보니까 또 지금 6시 7분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질문이 있어서 일단 이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아이에게 저희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부모인지를 생각해보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이 영화가 주는 선물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모인지.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혹시 부모 모임 안에서 부정하고 화내셨던 분들 그런 힘드셨던 상황들은 없으신지 모두 다 은혜만 받고 가셨는지. 네. 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없지는 않으세요. 근데 아주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계신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이제 자기 파트너 게이신 분인데 파트너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분은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분은 엄마한테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는 지역은 미국과 한국인데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왔는데 엄마가 어느 특정 종교에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중간에 한번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런 분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따로 살 텐데 뭘 걱정하느냐.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그건 부모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네.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인사 수소 제가 넣었습니다. 네, 세 분 다 한마디씩. 네. 저희가 여기도 오다 보니까 교회에 써 있더라고요. 평등법 반대 크게 연습하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어쩔 쓰려다가 펜이 없으면 그냥 왔는데 어쩌라고. 어쨌든 최근에 언론에도 나온 얘기인데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에서 조사한 자료 보면 이 악플을 다는 사람은 1%가 안 된대요. 0.06%. 그 사람들이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나머지 99%의 사람들이 조용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직접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지는 못해요. 퀴어 퍼레이드 와서 인천에서 그렇게 많이 혐오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옳지 않아. 그거 참 좀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들을 한마디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선 사회가 좀 나아지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차별금지법도 88%가 찬성하는데 지금까지 나아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나서서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죠. 한마디씩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의 제목이 너에게 가는 길인데 이건 성소수자인 내 자식에게 가는 길이기도 하고 내 자식을 통해서 알게 된 좋은 어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 자신에게 가는 길이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자고 원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 길에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GV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되게 재밌는 GV를 진행해주신 이달린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GV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되게 많은 스태프분들이 너무 함께 되게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스태프분들과 수어 통역사분들께도 박수 한번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전주에 오면서 아까 하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공간이 처음에 너에게 가는 길을 처음 상영한 곳이 전주라는 곳이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의미 있다 이러면서만 왔어요. 근데 오늘도 관객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재미있고 의미 있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반갑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가는 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없는 거.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생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차별에 반대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아마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인권선언 73년 3주년이 됐다면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73년이면은 노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아직까지도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건 엄청난 불행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소수자든 그들의 가족이든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모든 차별에는 반대를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꼭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을 하고 오신 세 분의 어떤 기운이 여기까지 이렇게 몰려온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가 존엄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시작이죠. 사실 그 차별금지법이 된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세상이 변하진 않겠지만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꼭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좀 기운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자리를 마무리할 건데요. 끝나고 나서 우리 출연진 분들과 감독님과 다 같이 이제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에 동의하시면 무대를 내려와서 끝나고 나서 무대에 내려오셔서 같이 촬영에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벌써 우리 감독님이 다 이제 소개 드렸지만 여기 동영상 지원하고 계시는 소프리님들 여기 그 속기사 선생님들, 그다음 수화 통역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끝까지 굉장히 즐겁게 함께 해주신 우리 관객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또 우리 감독님, 우리 나비님 하늘에게도 큰 박수로 우리 응원하면서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